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81편의 영상인데요. 주제는 재혼하는 부부들이 다시 이혼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이 1, 2, 3, 4 이렇게 해서 81편까지 왔는데요. 제 6편, 6-1편에 보시면 같은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른데요. 오늘의 주제는 재혼한 부부들이 다시 이혼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가 이제 자녀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에는 재혼하는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혼하는 부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자녀가 없이 재혼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을 때 재혼하는 부부들이 꼭 이것만큼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희 상담센터에 이렇게 종종 의뢰되는 상담 중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자녀가, 그러니까 아내 쪽에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와 남편 쪽에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 달라요. 우선 아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 자녀 딸을 데리고 재혼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켜서 이제 학교 담임 선생님이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동 심리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듣고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그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나는 집에 있는 그 아저씨가 싫어요. 엄마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저의 아빠예요? 그리고 저녁이면 그 아저씨가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서 엄마하고 다정하게 차도 마시고 과일도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거실에 나가기 싫어요. 그 자리에는 나의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앉아있을 자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왜 엄마는 내 허락도 없이 아빠하고 헤어져서 갑자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었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하고 내가 왜 그 아저씨하고 살아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분노죠. 그 분노를 어떤 식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냐면 어떤 아이는 도벽으로, 어떤 아이는 공격성으로, 어떤 아이는 반항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가 있는데 재혼하시는 분들은 그 자녀가 새로 생기는 아빠인 경우든 엄마인 경우든 수용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도록 시간을 가지고 이해시키고 수용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재혼을 하시는 것을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자녀 문제로 해서 이렇게 상담 의뢰가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주로 나타나는 것은 공격성, 그리고 도벽,
그 다음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유도 없는데 싸우는 그런 아이. 어떤 아이는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아버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 그래서 저는 엄마가 너무 미워요. 왜 내가 갑자기 아빠가 없어져야 되죠? 그리고 왜 그 아저씨를 내가 아빠라고 불러야 하고, 친구들이 와도 아빠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야 까지는 되는데 아빠야 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빠도 아닌데 어떻게 아빠라고 그래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에서 나오기 싫어요. 거실에서 뭐가 좋다고 둘이서 히히거리고 호호거리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학교에서 도벽을 하고, 그리고 화가 나니까 애들 때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사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만 상담을 보내고 엄마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의 부탁으로 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라고 해서 아이는 맡기고 엄마는 오지 않아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전화로 그 아이의 자기 자신의 아빠를 좀 여기 상담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허락을 받아서 아빠를 만났고, 또 아빠와 그 아이와의 어떤 애착관계, 긍정적인 안전한 애착관계 형성을 하는데 힘을 썼던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학급에서 자꾸 볼펜, 지우개,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왜 그런 게 없어지는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제 볼펜이 없어졌어요. 그거 저희 아빠가 외국에서 사다 준 볼펜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또 어떤 아이는 또 뭐가 없어졌어요. 이쁜 지갑이 있었는데 지갑이 없어졌어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한 거.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고, 학급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이제 부모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의뢰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거 말고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을 경우에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새아빠, 새엄마와 어느 정도 이해와 수용이, 아무리 어려도 뭐 2살, 3살 그런 애들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초등학교를 다닌 그런 정도의 아이라면은 충분히 엄마의 생각을 아이한테 말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수용을 받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재혼한 부부들이 다시 이혼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의 제2편으로 자녀를 데리고 결혼했을 때 그 부모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걔도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도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들어가 보니 엄마가 나와 동생을 데리고 결혼했는데 재혼해서 거기서 다시 아이를 낳아서 그 어린 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한테만 관심을 갖고 자기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자녀들에게 시간을 가지고 새 아빠가 될 사람과 새 엄마가 될 분이 함께 자리도 만들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재혼 전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일 많은 게 도벽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도벽을 하는 그 마음을 알아보니 평소에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새로 생긴 동생한테만 관심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엄마 화장대에서 돈을 가져갔는데 처음엔 적은 돈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엄마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액수가 점점 커지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횟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에서도 알게 되고 또 부모한테 연락이 돼서 이제 상담을 의뢰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엄마가 재혼하고 새로 낳은 동생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도벽을 통해서 엄마가 저에게 관심을 안 갖던 엄마가 저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갖게 됐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 정도 아이들은 다 말을 하면 알아들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요? 레스토랑에 엄마랑 가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상담 끝나시고 바로 가세요. 주로 어디를 가면 좋아하나 했더니 뭐 맥도날드 이런 데를 좋아한대요. 가셔서 단둘이서 아주 진실되게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재혼을 했는데 그동안 너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한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이제라도 너가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을 엄마가 알았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가 너무 미안했어. 엄마를 좀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이제 하도록 숙제를 드렸는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벽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상담은 이제 종료가 됐었는데요. 상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도 이제 어떤 정서적인 심리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공부도 안 하고 어떤 아이는 집을 나가기도 하고 근데 엄마에 대한 분노, 아빠에 대한 분노겠죠. 그리고 갑자기 아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니 그리고 아빠가 있어야 될 소파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고 그러니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엄마한테 말을 할 정도의 어떤 논리적인 그런 상황도 못 되고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분노와 적개심이 다른데 문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핵심은 재혼을 하는 그런 경우에 특히 자녀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두 분의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가 있을 때는 꼭 그 자녀들이 새 아빠, 새 엄마를 이해하고 또 재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엄마, 아빠가 왜 재혼하는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국에는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결혼을 했는데, 또는 아내 쪽이 초혼이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을 경우에 그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이제 생기겠죠. 근데 이제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이제 외가에서 키우다가, 친가죠. 친가에서 키우다가 이제 데리고 왔죠. 아내의 허락을 받고. 그런데 이 아내가 자신의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좋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 아이가 생기다 보니 이제 조금 등한히 하는 것을 이제 재혼한 남편이 그걸 섭섭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또 이 아이는 거기서 또 학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재혼한 부부들한테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자녀를 데리고 가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도 새엄마나 새아빠가 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시고, 또 자기의 아빠, 자기의 친아빠 또는 친엄마하고도 이런 내용을 알도록 해서 재혼 후에 그런 일로 해서 아이가 더 큰 상처를 2중 3중으로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재혼을 했지만 역시 안 되겠어요. 그냥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도저히 이 아이와 저 남자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아이가 그 아저씨를 수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심지어는 딸이 20대 후반인데도 엄마가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십몇 년, 뭐 거의 20년 가까이 혼자 살다가 50이 넘어서 재혼하는 엄마를 이렇게 분노하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딸조차도 엄마한테 왜 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엄마 마음대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거냐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아픔을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20대 후반의 그런 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재혼을 할 때 자녀들이 축복해주고 이해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서 두 분의 그 재혼이 좀 더 행복하고 자녀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2중 3중으로 주지 않는 그런 재혼이 되시기를 정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명희였습니다.